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에서도 헌재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농민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불평등 논란에 진안군 마을이장 300여 명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이나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 오늘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촛불이 도내에서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촛불 민심과 다른 결과에는 도민 저항도 예고하는 등 사뭇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트랙터가 속속 시청사로 모여들고 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농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적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많은 적폐들을 이번 차제에 기필코 청산해야 됩니다. 국민이 승리한다. 탄핵 심판을 이끈 촛불은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더욱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생업을 마친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탄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온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인용을 통해서 그동안의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전주를 비롯해 순창과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촛불이 불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일인 내일은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도민 총궐기가 열리며 군산과 진안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국민의 한마당, 시민의 한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집회 성격은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로 180도 달라집니다. 도내 각 시군청사에 집결한 트랙터 200대도 서울 상경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한 과정을 견디며 4개월 넘게 이어졌던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정치권도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휴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의의 승리를 외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상상하는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바라는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탄핵 인용만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 앞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헌재의 판결이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답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핵 인용을 확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탄핵 인용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 등 중앙당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선거 이후 각 당의 입장과 향후 일정 정리에 참여하는 등 비상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헌재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 시장이 공소 사실을 일부분 인정하고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김제 씨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축 면역 증가제 등 16억 원어치의 제품을 부당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었습니다. 오래 걸리면서 비싼 시외버스 요금 체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진안군에서는 마을 이장단이 직접 요금 인하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 공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요금까지 1,000원 줄어드는데 그동안 버스 회사 수익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갔다는데 분개합니다. 차비도 우리가 전략이 되고 고속도로를 타야지. 그게 낫지. 그러니요?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 서명 운동에 나선 이들은 진안군 이장단 일동, 이장 300명이 각각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그 소태정 고개를 넘지 말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해서 또 1,000원 인하해서 요금을 인하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농협 창구마다 비치된 서명부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대표인 이장단이 나선 것은 지지부진한 협상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주 진안 장수를 대표해 지난주 버스 회사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업체는 수입 감소를 내세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무진장 지역 도의원님들도 이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그 적잖하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정치권도 정작 중요한 일은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게 군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주든지 국회의원들도 바로 해주든지 무엇을 해야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지들 여행만 댕기고. 요금 1,000원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산길을 돌아가는 시외버스. 주민들은 지자체와 정치권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 효자 4동 인구가 7만 4천 명을 넘어 행정동 간 인구 차이가 14배나 됩니다. 웬만한 도내 시지역 인구 규모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7만 4천여 명이 거주하는 효자 4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은 24명입니다. 공무원 1명당 처리 민원인이 3,100명꼴로 지난해와 올해 신입 공무원 3명이 업무량을 이기지 못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다른 동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분할하면 훨씬 주민들한테는 훨씬 좋겠죠. 효자 4동 인구는 분동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전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풍남동보다 무려 14배가 많습니다. 인구 3만 9천인 송천 1동도 에코시티 개발로 조만간 과밀화가 예상되는 반면 완산과 동서학, 팔복동 등 6개 동 인구는 통폐합 기준인 10,000명에도 못 미칩니다. 전주시 전체 33개도 민원 처리 건수 95만 2천여 건 중에서 효자 4동이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용역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선거구 문제 등과 맞물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택지 개발로 특정 동에 인구가 몰리고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올해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이견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효자 4동 자체 분동만이라도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만 행정구역 통폐합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고 신설동도 주민센터 예산을 확보해야 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전북개발공사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들여 컨벤션과 호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난색을 표해 사업 추진은 무산됐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주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방직 부지 활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센 바람 때문에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안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공장을 에워싼 채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내부의 잠불을 끄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져나갔는데 불이 난 지 2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2시쯤. 갑작스런 불에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더니 연기가 막 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요. 불은 공장 건물 2개 동과 완성된 자동차 부품 등을 태워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이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했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진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판에 두꺼운 판넬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연소 확대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뒤편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뒤 공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40% 줄이기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293명이었으며 노인이 44%, 보행자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수뇌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문형표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탓에 임원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지난달 20일로 사장 임기가 만료돼 공모했지만 지원자가 2명에 불과해 통상 3배수 이상인 후보자 추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익산의 한 식품업체에 수출용 샘플이 한 달 이상 통관이 지연되고 전주의 미용업체도 프로모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드 배치 여파로 대중국 수출이 급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관세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중무역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의회에서 불거진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운영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의회가 사용 내역 공개나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도내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급식용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이 도내 3개 시지역에서 본격화합니다. 군산시가 근대 역사 경관도시 재생사업을 2014년부터 착수한 가운데 전주시는 전통문화 원도심 재생사업에 2020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도 광활루원과 옛 남원 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등 도내 3개 도시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에 모두 4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대비 10%인 임산물 생산 비율을 2020년까지 12%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호두와 도라지 등 7가지 임산물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두는 수매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도내 주 생산지인 동북권에 유통센터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특성화하는 정부 사업에 도내 6개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의 롤모델로 육성하는 지역 선도시장에 부안 공설시장이,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에 고창 전통시장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목형 시장으로 군산 명산시장과 익산 남부시장, 진안 고원시장, 임실시장이 선정돼 최대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